나는 강성농조를 제압하지 않고는 이 나라 경제가 살 수가 없다. 저는 노련 간부 출신이니까 저쪽을 보고 얘기하십시오. 그래서 뒤로 빠지겠습니다. 강성노조를 제압하지 않고는 또 민주노총의 횡포를 제압하지 않고는 나라 살릴 길이 없다. 근데 그런 생각을 황 대표님 왜 헌법에서 노동 3권을 특별히 보호하는 규정을 헌법에 넣어놨을까요? 그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나는 노동상권을 보호하는 것도 좋지만은 말하자면 노조의 정당한 행위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노조의 부당한 행위까지 보호해서는 안 되죠. 그렇죠, 그거는. 근데 일단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은 카르텔이잖아요. 노동력 공급자들의 카르텔이잖아요. 이 카르텔은 일반적으로 다 금비돼 있어요. 기업들이 카르텔을 하면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당하고 과징금 맞고 형사처벌까지 받아요. 근데 노동조합은 카르텔인데 헌법으로 그 카르텔을 하도록 해놨잖아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아니 그건 노동자들이 힘이 약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민주노총 집단이 그게 약한 집단입니까? 그러니까요.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집단이에요. 대기업 노동자 위주의 이미 기득권층 아니냐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집단이 민주노총이에요. 그 민주노총 집단에서 뭐 경찰관 두드러 패는 거는 예사고, 강검서 청구하는 거는 예사고, 시위할 때는 서울 시내가 마비되더라도 책임 안 지고, 이게 예사예요. 지금 유 장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헌법에 노동상권을 보장한 것은 노동단체들이 약하다는 거, 사회적 약자라는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미 대한민국에서 민주노총하고 강성노조는 사회적 약자가 아니고 사회적 먹이사슬이 제일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제 제일 위에 올라가 있는 이 먹이사슬에 어떻게 개혁할 노총을 노동개혁을 하지 않으면 이 대한민국은 미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홍 대표님이 노동조합 또는 이제 민주노총 대기업 노조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적인 그 시각을 갖고 계시다는 건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논의를 할 때는 물론 그 전혀 터무니없는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 경청할 만한 대목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전제로 해야 될 게 왜 헌법에 노동자들이 카르텔을 만들 수 있도록 특별히 보호를 했을까를 보면 이 노동력이라는 상품은 딴 거하고 달라요. 딴 거는 가격이 떨어지면 공급이 줄어요. 수지가 안 맞으니까. 노동력이라는 이 상품은 시장에서 거래되는데 가격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공급량이 늘어요. 못 먹고 사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수요곡선, 공급곡선, 공급곡선 이렇게 수요곡선 이렇게 되는데 노동력의 공급곡선은 이렇게 가는 구간이 있어요. 밑으로 내려오면.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경쟁에 맡겨놓으면 경쟁의 압력 때문에 계속 노임이 떨어지고 노임이 떨어지면 노동자들이 더 많이 일하려고 그러고 그럼 그럴수록 노임은 더 떨어지고 이래서 이 사람들이 생존 수준 이하로 가버리기 때문에 이 상황을 막기 위해서 카르텔을 만들도록 노동조합에 대한 보호 규정을 헌법에 만든 거거든요. 자, 여기까지는 인정하시죠?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에 피용 근로자, 그러니까 남한테 고용되어서 월급을 받고 시급을 받고 또는 주급을 받고 월급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들이 100명이 있다. 그러면 노동조합으로 조직된 10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노동조합을 더 많이 만들도록 격려해야 돼요, 우리가. 그 노동조합을 만들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각종의 편법, 불법적인 억압이나 이런 걸 걷어내고 더 많은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도록 북돋우는 게 필요한 국민으로 저는 보고요. 두 번째, 그 조직률이 그렇게 10%밖에 안 되는데 10.7%. 뭐 어떨 때는 10% 밑으로 내려가요. 그 민주노총은 그 중에서도 또 반이 안 되잖아요. 한국노총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연맹에 가입이 안 된 노동조합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그러면 근데 큰 기업, 그러니까 지불 능력이 좋은 수출 대기업, 여기 막 몇만 명 단위로 조직되어 있는 노동조합이 있죠. 여기가 세요. 세고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권익을 도모하는 데니까 당연히 국민 경제 전체를 생각하기보다는 자기네들 조합원들의 이익을 생각하니까 우리가 밖에서 보기에는 부당해 보이는 요구를 지나친 요구를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조직 문화가 이상해져 가지고 회사야 망하든 말든 생각 안 하고 그냥 그렇죠. 계속 강경투쟁을 하기도 하고요. 그 책임이 그러면 오로지 노동조합에 있냐, 이건 또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그런 문제들을 안고 있긴 해요. 안고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대기업의 그런 노조 때문에 우리 경제가 망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거는 그런 이제 우리 홍 대표님의 어떤 정치적 취향 이거를 너무 확대 적용하시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 좀 있어요. 네, 우리 지금 예. 유 장관님 말씀도 이해가 되는데, 이해가 되는데, 제가 그 국회에 있으면서 5년 3개월 동안 환경노동위원회 예, 정영돈 있었어요. 그리고 환경노동위원장을 했습니다. 예. 내가 환경노동위원장 할 때 민주노총의 담병호 예. 의원이 가장 그 강렬한 그 환경문제 아닙니까? 그분 모시고 환노위를 했어요. 예, 건설노조 출신이시죠. 그런데 2년 하면서 환노위에서 단 한 번 표결한 일이 없어요. 오로지 한 번 한 게 노무현 대통령께서 노동법 개정을 하면서 그 당시에 문제된 게 있었어요. 민주노총에서 3,000명이 국회 앞에 와서 노동 개정 반대했을 예, 때. 비정규직법 그렇죠. 할 때요. 예. 그때 내가 이 정부 주는 원안을 내가 통과를 시켰어요. 그 통과시키면서 담병호 위원장한테 우리 싸우지 말고 협의하자. 협의해서 통과를 시켰어요. 예.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노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노조가 부당한 행동을 하지 마라 이겁니다. 네. 사용주의 경영권도 인정을 해주라 이거예요. 예컨대 어느 자동차 노조에 생산 라인을 하나 새로 신설하려고 해도 노조 동의를 얻어야 돼요. 또 최근에 어느 SUV 자동차가 인기가 있어가지고 라인 정설을 하려고 하니까 그걸 저지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어느 SUV는 신청을 하면 6개월에서 8개월, 1년 걸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노동조합이 경영권까지 이제는 장악하는 시대가 돼버렸고 또 경영자들이 노동단체 눈치 보면서 경영을 해야 되니까 이게 나라가 투자를 하고 싶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각자가 각자의 영역에서 충실할 일이지 자기 영역을 벗어나는 말하자면 기업가의 경영의 자유까지 침해하는 그런 짓은 하지 마라.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서로가 양해를 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지. 그걸 비다면 지난번에 민주노총이 뭐라고 했습니까? 1년에 파업 일정을 발표한 일이 있어요. 1년에 4번의 파업 일정을. 응? 난 세상에 이게 무슨 노동자 파업이라는 건 뭡니까? 내 자식 밥 먹기 어렵다. 학원 보낼 돈이 없다. 나 힘들어 죽겠다. 월급 좀 올려달라. 지금 근로 환경이 너무 나쁘다. 이거 좀 고쳐달라. 그게 파업하는 게 국민들이 납득이 하지. 무슨 민주노총처럼 1년에 파업 내 차례 하는 파업 일정까지 발표를 했어요. 무슨 현황이 있거나 없거나. 아무튼 무슨 그게 질문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그만하라 이거. 아니 근데 그만하라. 그거를 대통령이 긴급 재정명령이라도 해가고 그 독일의 하르츠 계약처럼 노사관계 계획을 안 하고는 나라 살리기 근데 홍 대표님, 네. 이제 독일 노조가 되게 세요. 특히 독일에서 금속 노조 같은 데는 전 세계에서 가장 센 노조거든요. 그렇죠. 근데 파업으로 인한 근로 손실 일수가 유럽연합 전체에서 독일이 제일 적어요. 네. 이게 그렇게 강한 노조가 있는데 왜 이렇게 파업 일수가 적을까? 이렇게 보면 한번 파업하는 거 보니까 볼프스부르크에서만 파업하더라고요. 금속 노조가 파업을 하는데 이제 뮌헨이 그 자동차 산업 중심지인데 그 옆에 있는 볼프스부르크라는 축구팀도 있는 그 도시인데 거기만 파업을 해요. 왜 여기만 파업을 할까 봤더니 핵심 부품을 생산하는 공장 몇 군데만 파업을 하는 거예요. 무노동 무임금이니까 파업하면 임금이 안 나와요. 그럼 금속노조에서 임금을 줘요. 그 나머지 그럼 뮌헨에 있는 공장의 노동자들은 놀아요. 왜? 부품이 안 와서 일을 못하는 거니까 노동자 책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파업을 하니까 그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 일수는 매우 적어요. 그러니까 강한 노조가 있다고 그래서 반드시 파업이 많이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러면 독일은 파업이 적을까 이렇게 보면 제가 이 제도를 우리나라에서 꼭 해야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다만 독일 노조가 파업을 적게 하는 이유를 우리가 찾을 때 이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더라는 건데 거기는 상장법인은요 법에 따라서 그 이사회에
그 노조 감사위원회 노조 대표, 그러니까 종업원 대표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의결권은 2대1이에요. 의결권은 사측이 2 곱하기 2 이렇게 돼 있어서 모든 의결은 다 사측 의사들의 의결이 돼요. 근데 그 감사위원회에서 기업 경영에 관한 모든 정보를 다 열람해요. 그래서 회사가 어렵다. 그런데 폴크스바겐에서 우리가 5,000명을 감원해야 되겠다. 그럼 5,000명 감원할래? 아니면 노동시간을 36시간에서 뭐 30시간으로 임금 보상 없이 줄여서 잡 쉐어링을 할래? 이렇게 노조에다가 탁 던져요. 그럼 노조에서는 자기들이 감사위원회에서 경영 현황을 다 봤기 때문에 와서 회의를 해서 야, 파업을 할까 말까? 어느 걸 받을까? 둘 중에. 감원을 받아들일까? 아니면 잡 쉐어링 노동시간을 줄일까? 보상 없이. 그 논의한 끝에 노동시간을 30시간으로 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타협이 가능한 이유 중에 하나가 신뢰예요. 사주가 돈을 빼돌리거나 회계 분식을 하거나 돈이 많이 남는데 우리한테 거짓말하거나 이런 불신이 없어요. 근데 이제 홍 대표님이 개탄하시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는 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 오로지 그러면 노동조합만의 잘못인가에 대해서는 좀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앞으로 특히 대기업, 상장 대기업 이런 경우에는 노동자들이 의결권은 행사 못하더라도 적어도 우리 회사가 재무적으로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방안을 포함해서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어. 노동개혁 논의를 할 때요. 우리 유 장관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저 옛날부터 이거 주장했어요. 아니, 아까는 똑같다고 그러시고 독일 갑자기 공동결정법이요. 거기에 따라서 한 거거든요. 아니 그게 아니고 네. 많이 유해졌어요. 제 민방위잖아요, 민방위. 아니, 홍 대표님 만날 때는 현역 전투병 때고. 아니 많이 유해졌어요. 알겠습니다. 왜 그러세요? 이제는 10년 전보다 안주거림도 없어졌고 진짜. 면전에 대고 깐죽거리지 되지 그러면. 아니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아무튼 참 이건 논의할 가치가 논의할 있어요. 가치가 예. 있는데. 그래서 한 가지는 예. 뭐 유 장관 말씀에 잠깐 첨언한다면 이게 디지털 첨단 시대의 회사의 경영 결정이라는 게 옛날 전통 제조업 때하고는 많이 달라졌으니까 노동조합이나 노동조합의 투쟁 문화도 뭔가 바뀌어야죠. 바뀌어야겠죠. 예, 그런 건 아마 걱정 가치들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뭐 이야기한 것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게 방금 노동개혁 부분입니다. 나는 유 장관이 이 정도로 플렉시빌리티가 있다는 건참 대단하다고 저 원래 그래요. 왜 그러세요? 아니,